안녕하세요. 이정장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 1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단원의 활용 부분에서 내신에 정말 자주 나오는 원리합계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원리합계에 다가가 봅시다. 여기 영희와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가 영희로부터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는데 그 가격이 무려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지불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 철수가 놀랐는데 영희가 이것을 한 번에 지불하지 말고 12개월 할부로 지불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수는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한 달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영희에게 지불해야 할까요? 3천만 원을 단순히 12로 나눈 250만 원씩을 달마다 지불하면 될까요? 아니면 25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까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한 학생이라면 답은 당연히 2번 25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달마다 지불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왜 답이 2번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늘은 앞에 철수와 영희의 예시에 사용된 원리를 수열을 이용해서 쉽게 이해하고 또 달마다 지불해야 하는 정확한 가격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수열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원리 합계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수능에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신에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리와 풀이 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학습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보시는 것처럼 원리 합계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등비 수열을 복습한 다음에 앞에서 봤던 영희와 철수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원리 합계를 이해하면 오늘의 학습은 끝나겠습니다. 여기 수열을 나타내는 괄호가 보이네요. 3, 9, 27, 81은 모두 3으로부터 3을 곱하고 또다시 3씩을 곱해 만들 수 있는 수열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진 수의 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열의 맨 처음의 수를 첫째 항 A라고 부르고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 3을 공비 R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등비수열의 모든 항은 첫째 항 A와 공비 R의 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항 가장 아래줄 AN은 첫째 항의 공비를 얼만큼 곱하는지로 표현됩니다. 원리 합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의 합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등비수열을 이루는 첫째 항과 공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등비수열의 합은 이 공비 R이 1이냐 혹은 1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공비가 1일 때의 등비수열의 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떠올리기에도 쉽고 기억하기에도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비가 1이기 때문에 모든 항 또한 첫째 항과 같겠죠. 첫째 항에 1을 무수히 곱해도 결국 첫째 항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항이 첫째 항과 같고 n번째 항까지의 합인 SN은 A를 총 n번 곱한 것과 같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비가 1이 아닐 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SN은 앞에서도 봤듯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에서는 이 수열을 첫째 항 A와 공비 R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둘째 줄에 나와 있죠. 아래 지수승으로 표현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SN식의 양변에 공비 R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RSN 그리고 우변은 모든 항에 R이 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SN의 양변에 공비 R을 곱했기 때문에 RSN식에는 첫째 항이 AR이 되었고 마지막 항이 AR의 N제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SN식의 두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를 모두 소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항씩 뒤로 미루어 양변을 빼주면 마지막에는 SN의 가장 첫 번째 항인 A와 RSN식의 가장 마지막 항인 AR의 N제곱 항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식을 세운 배경은 공비 R이 1이 아닐 때이므로 양변을 1-R로 나누어도 무방하게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등비수열의 합 Sn은 다음과 같이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간단하게는 A를 앞으로 끌어낸 뒤쪽의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비 R이 1일 때는 모든 항이 첫째 항과 같기 때문에 n항까지의 합은 단순하게 A를 n번 더한 NA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공비 R이 1이 아닐 때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유도 과정이 지금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위의 식은 간단하니 외워두는 것이 편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유도 과정이므로 개인적으로는 꼭 한 번씩 복습하여 혹시 식이 생각나지 않을 때 스스로 유도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 공식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 알아보려고 했던 원리합계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원리합계의 뜻은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합계라는 단어에 주의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등비수열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원리합계를 구할 때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원리합계 문제 유형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할부 지불과 연금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뒤에는 앞으로 문제집에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바로 원리합계를 이용하여 풀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총 지불해야 하는 혹은 총 적립하는 원금 A, 그리고 총 지불하는 혹은 적립하는 기간 N, 그리고 매달 혹은 매년 초 혹은 말에 지불하는지 적립하는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아직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나오는 문제를 바로 풀면서 한번 익혀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원리합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 강의에서 들었던 영희와 철수의 문제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월 초에 원금을 지불하는 원리합계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원리합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월초 혹은 월말 혹은 뭐 연초 연말도 되겠죠. 하여튼 언제 지불하느냐도 반드시 체크를 했어야 됐어요. 왜 그런지 월초와 월말 문제로 나누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상환원금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상환원금이라는 것은 맨 처음 철수가 영희로부터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3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바로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12개월로 나누어 갚기로 했었죠. 그럼 3천만 원을 단순히 12로 나누어서 지불하면 된다고 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월 이율이 N%인 은행에 3천만 원을 넣어놓고 12개월이 지나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철수가 한꺼번에 3천만 원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만큼의 손해가 난다면 철수는 이만큼의 손해까지 함께 계산을 해서 12개월에 나누어서 갚아야 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 상환원금입니다. 따라서 이 표에서 보자면 이 표는 이제 할부를 5월까지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반에 1월차에서는 상환원금이 3천만 원이지만 5월차가 되면 여기 보이는 1이 원금 3천만 원을 의미를 하는 거고 R은 이제 월 이자로 붙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총 5제곱이 되었으니까 5번이 붙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원금을 계산하는 법은 초반에 갚아야 했던 돈 혹은 받아야 됐던 돈에다가 1 플러스 월 이율로 나와 있는 퍼센티지로 나와 있으면 이제 100분율로 나와 있으면은 그걸 이제 숫자로 수정을 해서 써놓으면 되겠죠. 이것에다가 할부 개월수만큼을 제곱해 준 게 상환원금이 되겠습니다. 자, 할부 1회를 볼까요? 할부 1회는 월 초에 A만큼의 금액을 갚으면 한 달이 지나 그 월 말에 한 번에 월 이자 1 플러스 R이 붙습니다. 다음 달 말에 다시 한번 월 이율이 붙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월차가 되면은 5월차 말에 총 5번의 이율이 붙습니다. 할부 2에서 4회차도 같은 방식으로 대신에 한 달씩 줄어드니까 월 이율도 한 개씩 줄어들어서 붙게 되겠죠.
마지막 할부 5회차를 보면 5월차 초에 원금을 A만큼 넣고 월 말에 이율이 붙죠. 당연하게도 상환 원금의 값은 5개월에 나눠서 지불한 이 모든 금액의 합과 같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았던 철수와 영희 문제입니다. 이번 달 초 그러면은 상환 원금은 예상했던 것대로 초부터 월 이율이 붙기 때문에 12개월이 지나면 12번만큼의 월 이율이 붙게 되겠죠. 3천만 원짜리 이게 이제 P 값이 되겠죠. 앞에서 보았던 1월차의 상환 원금 P 값이 3천만 원입니다. 이런 3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12개월 할부로 사려는 철수, 적립 혹은 지불하는 기간. 여기서 지불하는 기간이 되겠죠. 12개월이고요. 여기서 12개월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매월 초에 지불한다고 나와 있고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환 원금은 단순히 3천만 원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2개월 동안 월 이율이 붙은 3천만 원 곱하기 월 이자 0.05를 이제 12번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1.05는 1.80으로 계산하라는 1.05의 12제곱은 1.80으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바로 1.80으로 계산해주면 되겠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상환 원금은 12개월 후에 상환 원금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율이 붙음에 따라 12개월 후에 거의 2배가 되는 금액이니 영희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당장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철수가 12개월 동안 250만 원씩만 주면 굉장한 큰 손해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상환 금액은 12개월 동안 납부하는 금액에 월 이자를 모두 붙여서 모두 합한 것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월 초에 지불하니 아까 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게 이제 마지막 달에 갚게 되는 원금을 의미하는데 마지막 달까지 월 이자가 붙겠죠. 왜냐면 월 초에 지불해서 월 말까지 계산을 하는 거니까. 따라서 밑에 보이는 식은 이 식은 첫째 항이 이자가 붙은 원금의 공비가 1.05이며 총 항의 개수가 12개인 등비수열의 합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쉽죠.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5,400만 원이 상환 원금이고 뒤에 나오는 식은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총 항의 개수가 12개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과 같은데 A는 그냥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A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에는 그냥 공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 돼요. 첫째 항이 이거죠. 1 마이너스 공비의 총 항의 개수를 제곱한 거고 1 마이너스 공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1.80으로 계산하면 됐었죠. 따라서 아주 간단한 식으로 16.8A는 5,400만 원이라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이죠. 이거를 못 부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A는 약 321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철수는 영희에게 한 달에 약 321만 원을 12개월간 지불을 하면 총 상환 원금인 5,4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까지는 월 초에 원금을 갚았는데 이번에는 월 말에 지불하는 원리합계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상환 원금은 아까랑 같은 의미겠죠. 아까와 같이 원래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의 할부 개월수만큼의 이자를 붙인 것입니다. 철수는 오토바이를 월 초에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을 언제 갚느냐에 상관없이 상환 원금의 경우는 총 5번의 할부 이자가 월 이자가 붙게 되겠습니다. 자, 할부 1회를 볼까요? 아까랑 뭐가 다르죠? 아까는 월 초에 지불했는데 지금 월 말에 지불하는 것을 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부 1개월 차가 끝나도
이자가 붙은 원금이 없어요. 2월차가 되어야만 이자가 한 번 붙습니다. 그렇다면 5월차, 이 표에서는 5월차가 끝이죠. 지불 기간이. 5월차에 보면은 5번이 아니라 4번의 월 이율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회차부터 4회차까지도 마찬가지고요. 5회차를 보면은 5회차 역시 월 말에 지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5월차 끝에는 이 원금에는 월이율이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랑 같이 마지막 지불 월차에서는 상환 원금의 합이 지금까지 지불했던 총 금액의 합과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게 이거랑 같은데 아까랑 식이 좀 다르죠. 이것 역시 이것들의 합을 계산하는데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아까 계속 보았던 영희와 철수 문제인데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상환원금, 1월차 상환원금은 P 3천만 원이고 이것을 12개월 할부로 사려는 철수. 이번에는 매월 초가 아니라 매월 말에 한 달에 얼마씩 지불하느냐 이 A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1.05의 12제곱은 1.80으로 계산한다고 나와 있죠. 이번에는 상환원금은 그대로 똑같은데 5,400만 원으로 같은데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아까는 첫째 항에도 이제 마지막 달에 지불한 원금에도 이자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붙지 않아요. A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총 항의 개수는 12개가 맞죠. 마지막 맨 첫 번째 1월차에서 지불한 원금의 총 이율이 11번이 붙긴 했지만 마지막엔 한 번도 붙지 않았으므로 총 항의 개수는 12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항이 이자가 붙지 않은 A이고 공비는 아까 같이 1.05이며 총 항의 개수도 아까와 동일하게 12개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뭐만 다르다? 첫째 항만 다르다. 첫째 항만 A가 있죠.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SN을 구해보면 첫째 항이 A가 있고 A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 1.80으로 계산을 하고 간단하게 하면은 16A는 5,400만 원이라는 아까보다 더 간단한 식이 나왔어요. 따라서 16A는 5,400만 원이라는 것을 풀어주면 A는 337.5만 원이 되겠고 뭐 337만 5천 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철수는 영희에게 한 달에 337.5만 원을 12개월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까 월 초에 지불할 때는 320만 원만을 지불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0만 원을 더 지불을 해야 되죠. 한 달에. 이처럼 월 초 혹은 월 말에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한 달마다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원리 합계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꼬거나 헷갈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항상 똑같았어요. 따라서 앞에 영희 철수 문제에서 왜 월초, 월 말에 지불함에 따라 지불 금액이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여기서 앞에 설명했던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3가지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영희 철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에 나오는 모든 문제에다가 이 3가지를 꼭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길 바래요. 이 3가지 중에서 문제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식을 세워서 풀면 간단하게 미지수 1개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 강의에서는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 원리합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이 원리합계 탑하기였는데 과연 잘 이해하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꼭 한 번씩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